스페인, 에스파냐 제국이 세계의 패권국이었다면 스페인에 있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역과 상업에 꽃을 피우죠. 그리고 스페인의 패권 질서가 쇠락을 하고 이 패권이 네덜란드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패권의 이동은 유대인의 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딱 보고 머리에 불이 들어온 사람이 한 명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올리버 크로멜은 누구냐? 영국의 재상이죠. 청교도 혁명을 주도해가지고 왕 중심의 영국을 의회 중심의 영국으로 바꾼 재상이죠. 우리가 호국경이라고 부릅니다. 로드 프로텍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총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영국은 왕이 있고 총리가 있다. 그럼 총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올리버 크로멜이 1651년에 항해조례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영국이. 항해조례라는 건 뭐냐? 영국 또는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하고 거래를 하려면은 영국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 영국배를 쓰라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자, 17세기 대항해 시대의 유럽 열강의 무역 항로를 보여줍니다. 자, 무역 항로가 유럽이죠. 영국, 암스테르담, 스페인, 맞죠? 그래서 보면은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이 일종의 3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대장이 어디하고 무역을 하죠? 이 무역 항로가 자,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거쳐서 인도로 갑니다. 여기 인도가 뭐죠? 동인도 회사.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했죠.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죠. 아메리카 대륙하고도 상당량의 무역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나라가 어디였냐? 이게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네덜란드처럼 세계의 패권을 잡은 건 아니죠. 세계 무역의 패권국은 아니지만 영국이 아메리카를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메리카 식민지와 무역을 하려면은 영국 식민지를 반드시 경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식민지를 영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 1600년대 영국의 식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미국의 동부죠. 미국 동부 해안에 영국이 정주를 하면서 여기를 다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식민지하고 무역을 하려면은 영국 식민지하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리카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야, 이 북아메리카하고 무역을 하려면은 영국배를 이용하래. 반드시 영국배를 사용해야 돼. 심지어 이게 지금 1651년 항해조례인데요. 항해조례가 여러 번 발표가 되거든요. 1663년 항해조례는 유럽에서 아메리카 식민지, 요 아메리카 식민지로 수송되는 모든 화물은 영국에 들러서 가라고 해요. 영국에 들러서 육지로 올려진 다음에 식민지로 가라. 항상 영국을 경유해서 가라라고 합니다. 관세부가 한 거죠.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식민지하고 교역하는 무역의 양이 상당한데 사실 이 배의 50% 이상을 네덜란드가 제조해가지고 배를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영국배로 하래.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가 이 무역을 하는데 배를 공급을 못한 거예요. 세계 해상무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네덜란드가 원래는 세계 해상무역의 배의 50%를 공급을 했는데 이걸 이제 공급을 못하게 된 거예요. 배가 그냥 노는 거예요. 무역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들려고 돈을 댄 데가 누구예요? 돈을 댄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세계 해상무역의 반을 차지했던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배 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네. 영국이랑 전쟁해가지고 도로 무효로 만들어 놓게 영국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란전쟁이죠.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해안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네덜란드 해안을 봉쇄하니까 배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깝깝해진 거예요. 이제 야, 큰일 났다. 응? 야,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을 못하고 심지어 해상까지 봉쇄를 해버렸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영국이죠. 요 아래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예요. 여기를 딱 봉쇄해놔. 영국이. 여기 영국 해안이잖아요. 그러면은 네덜란드에서 배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네덜란드의 유대인이 라삐 대표를 영국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1656년이에요, 여러분. 1656년에 유대인의 선생님을 우리가 라삐라고 하잖아요. 라삐 대표가 므나세 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영국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나세 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하고 올리버 크로멜하고 협상을 해요. 자, 우리 네덜란드에 지금 다 모여있는데 지금 너네들 영국이 네덜란드 해상 봉쇄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네한테 넘어갈게. 이 이주를 허가해줘 라고 협상을 하죠. 근데 영국은 어떤 나라냐? 영국은 1290년에 세계 최초로 유대인을 추방한 나라예요. 에드워드 1세가 국가 단위 최초로
유럽에서 처음으로 유대인을 전부 다 추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영국에 들어오는 게 허가가 되지 않았었죠. 다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크로멜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크로멜이 왜 항해조례를 발표했을까? 이거를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크로멜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항해조례를 발표해가지고 네덜란드를 봉쇄해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영국으로 넘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무역업자들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1656년부터 우리가 이주하겠소.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이주하는 걸 받아주시오. 라고 하니까 올리버 크로멜이 그거를 수락하더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수락한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받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영국 사회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허가를 합니다. 들어오시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허가할 테니까 들어오시오. 그래서 호국경인 올리버 크로멜이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영국으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유대인을 왜 받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올리버 크로멜이 베니스에서의 유대인에 대한 소고라는 책을 보고서 영감을 얻었는데 그 베니스에서의 유대인에 대한 소고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무역과 상업이 넘쳐 흐른다. 이게 1638년에 발표된 책이에요. 시몬 루자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베니스는 어디예요? 베네치아잖아요. 베네치아에서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 어디마다 돈, 무역, 상업이 넘쳐 흘렀던 거예요. 올리버 크로멜이 이걸 딱 보고 와, 유대인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네덜란드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되고 그 이주의 계기가 된 게 바로 항해조례였던 거죠. 항해조례를 발표하면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고 이주를 하면서 이제 상업과 무역의 패권이 서서히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크로멜은 칼뱅주의 신앙으로 무장한 정치인이었다. 정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 혁명을 한 다음에 곧바로 항해조례를 발표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왔다. 역시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멜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유대인들을 어디로 집어넣었을 것 같으세요? 항해조례를 발표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이동을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작은 지역으로 집중해서 이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어디로 유대인들을 몰아넣었을까요? 크로멜이. 정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 몰려서 살던 지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런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런던 시티에 이주한 유대인들을 몰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런던의 올드시티라고 아시죠?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 요게 지금 런던이거든요. 런던 안에 요 조그만 빨간 거 보이죠? 조그만데 요게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특별자치지역이에요. 여기는 의회도 따로 있어요. 여기는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세금도 영국 정부하고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집행을 하고 세금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경제 특구예요. 요 조그만 곳, 요로다가 유대인들을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을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마음껏 무역과 상업과 금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런던 속의 런던이죠. 여기가 어디죠? 세계 금융의 심장, 런던 금융의 심장이죠. 시티 오브 런던. 크로멜이 여기에 유대인들을 머무르게 하고 1753년에 유대인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영국의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치외 법권 지역에서 경제 특구 딱 만들어주니까 유대인들 여기서 보호받으면서 마음껏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우리 정윤정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로 유대인을 옮겨와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 옮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하는 자본들 우리나라의 그 규제 적용받지 않게 하고 완전히 경제 자유구역 같은 특구를 만들어줘가지고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겠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사 시티 오브 런던 최고의 조세회 피처. 조세회 피처에서는 비밀도 유지돼요. 낮은 세율도 보장돼요. 법인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요. 규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리 다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세회 피처. 세계 금융자본들이 일리 다 몰려와요. 우리나라도 그런 구역을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런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사업할 수 있게 만들자. 그게 유대인들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마음껏 사업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려고 하면 온갖 규제 투성이에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뜯어가. 무슨 일 하려고 하면 세금 뜯어가. 세금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도대체. 일을 못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일을 왜 하는 거야? 정치인들 맨날 싸움질하고 나라를 좀먹는 정치인들한테 세금 내려고 지금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나가가지고 돈 한 푼이라도 벌어옵니까?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들처럼 마음고생하면서 거래하고 투자합니까? 이 쓰레기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규제를 다 없애라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시장 경제답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야 금융과 경제가 부흥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정치인들한테 지금 돈 주려고 지금 우리 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연봉은 억대 연봉 받으면서 말이에요. 온갖 특권은 다 누리고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고 쥐잡듯이 하고 나가서 돈 한 푼 안 벌어본 이 좌파 정치인들. 자유지성은 유튜브에서 달러라도 벌어오죠. 좌파 정치인들 나가가지고 달러라도 한 푼 벌어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가가지고 외교해가지고 투자 성과를 가지고 오죠. 이 정치인들 뭐 하냐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중요하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로멜이라는 이 재상이 이주한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유대인들 그 생각이 청교도 신앙하고 똑같잖아요. 부가 주의 축복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가 왜 죄악이에요? 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고 있는 거는 신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드디어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경제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